오늘도 시원통크의 감동눈물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1년차 된 남자입니다. 저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제 3국 사이에서 중개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소위 중개인, 중개상이라고 불러요.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인도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 거래처가 중국과 인도이고요. 아버지에게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외상으로 인해 현금 흐름 막힘과 중국 업체의 갑질로 인한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쓰러지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렇게 제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원래 경영에 뜻이 없었던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연구원 길을 걸으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회사 상태가 난리가 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틈틈이 아버지 회사 거래처들 간에 통역도 해드리고 일을 도와드린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사의 흐름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어요. 직원이라고는 저와 여직원 1명, 그리고 남직원 3명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기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 넘어가 한 달을 넘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업체들 미팅하고 직접 공장 상황 보고 거래처 만들어 오고 계약하고 살고 처음 1년은 거의 비행기나 이동수단 안에서만 잠을 자고 눈 뜬 시간 전부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친 저에게 그나마 힘이 됐던 건 같이 일했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 있을 때면 그 여직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항상 몸 잘 챙기고 지치지 말라면서 힐링되는 음악 링크나 회사 직원들과 같이 사진 찍어서 절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 여직원 때문에 힘든 대표 자리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였죠. 참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한테 믿음이 간다더니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여직원이 신경 쓰였고 마음이 갔지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꾸 그 여직원이 눈에 밟히고 여직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머리도 꾸미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그 이후로 거의 2년을 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회사도 다시 일어나고 놓쳤던 중국 인도 간 거래처도 다시 잡았습니다. 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가장 밟힌 사람이 저희 여직원이었습니다. 사장이 직원한테 먼저 고백하면 안 되지, 안 돼 하다가 저도 제 마음을 숨기지 못했나 봐요. 그게 다 얼굴에서 티가 났나 봅니다. 같이 일했던 이사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그 여직원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사장님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문자 응원 이런 걸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통역, 문서 작업 일 도와드리러 회사의 알바 형식으로 왔을 때부터 좋아했답니다. 그때가 거의 몇 년 전이니 꽤 오래전부터 절 좋아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싹트게 되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며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어요. 소시적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돈 벌 방법은 없으니까 타투이스트까지 생각했다고 하며
예전에 연습했던 도안들과 타투를 보여주는데 좀 놀랐어요. 아내가 타투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것보다 그림 솜씨가 너무 좋길래 제가 말했죠. 이제 내가 돈도 벌고 회사도 안정됐으니 쉬면서 그림 공부 다시 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다시 그림을 시작한 거였죠.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 해외에 출장 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당장 짐을 싸고 나가봐야 했으니 말이지요. 새로운 거래처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중국이며 인도며 뭐 일주일이며 한 달이며 계속 있었던 거였죠. 그게 제 사업 스타일이기도 했고 저희 회사가 자리 잡은 요인이기도 했으니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아내는 다 이해해주고 절 품어주었어요. 오히려 난 여보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에 반한 거라고. 맨날 집에 있고 하면 오히려 매력 없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출장 다니고 돈 벌라고 하면서 제 기도 세워주고 미안한 마음 안 들게끔 이쁘게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인도 거래처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시 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정도 나가 있기로 했는데 현지 상황이 안 좋아 공장 쪽에 못 들어가니까 하염없이 시간은 길어졌어요. 다행히 일이 잘 마무리되고 예상보다 일찍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후 비행기에 올랐지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전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동네에 도착하니까 거의 자정이 넘는 시간이더라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 슬립을 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속옷을 입고 있는 아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왜 이러고 있냐고 말하니 아내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내가 절 위해 준비한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날 기다리느라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침대 위로 든 후 달콤하고 짜릿한 밤을 보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에게서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수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와서 바로 아내와 잠자리를 하니 몸에서 땀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전 그렇게 화장실로 가서 샤워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거의 실 하늘하게 걸친 남성네 2명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악! 하고 고함 지를 순간도 없이 순식간에 그 남자 2명은 제 어깨를 밀치고 뛰쳐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뒤에 있는 아내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남자를 쫓아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한이 벙벙했고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놀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안방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온몸을 누가 짓누르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끔요. 호흡도 막 가빠지고 식은땀도 나니 죽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전 겨우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먹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은 안방 침대 위에서 징징 진동만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두고 간 거죠. 그때 알았죠. 내가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남자들을 데려와서 나 몰래 그 짓거리를 했구나. 내가 예정보다 일찍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 여자 내 집에서 그 짓거리 하다가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으니 신발장에 있었던 그놈들의 신발도 못 봤던 거죠. 현실을 파악하자 눈물이 막 나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비참해서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창문을 열 순간 마침 제 핸드폰으로 같이 출장 갔던 이사님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사님은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저에게는 정말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사님이 제가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잘 도착했나 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니 걱정되어 전화를 한 거였죠. 저는 이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 울었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사님은 절대 죽지 말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왜 목숨을 버리냐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소송하고 다시 새 삶 살면 된다고, 나도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했기에 그 심정 뭔지 안다고 하며 절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그놈들 머리카락이나 벗어놓고 간 옷들, 아니면 증거될 수 있는 거 모조리 수집하라고. 날 박는 즉시 내 대학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놈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든든했고 다시 살 용기가 생겼죠.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데 못 보던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 안에 떨어져 있었고 그놈들이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분명 이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켜서 확인한 순간 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네요. 그 카메라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아내가 그놈들과 벌인 그 짓거리 영상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랑 연애하기 훨씬 이전의 파일도 담겨 있었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짐승 같은 짓거리들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 그 짓거리를 하며 쾌락을 느꼈고 타투를 배우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서 그때 맺은 인연들과 쭉 저 몰래 계속해서 그 짓거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한 놈은 하는 장면을 보는 걸 좋아하는 놈이라 아예 찍어서 소장을 해놓는데 그걸 딱 두고 간 거였죠. 충격도 잠시, 이성을 되찾은 저는 오히려 증거를 이렇게 가져다 바쳤구나 싶어서 냅다 지퍼백에 두었고 아내 관련 물건들을 전부 박스에 담은 뒤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사준 백과 옷들은 전부 가위로 푹푹 찢어서 종량제에 넣었고 아마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일 겁니다.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깠어요. 술을 거의 못하는 저이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술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잔을 비우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비밀번호를 누군가 띠띠띠띠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대문을 바라보았고 그때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소리 질렀죠. 뻔뻔해도 정말 뻔뻔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어? 하면서요. 그러자 아내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비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그게 전부라고. 그래서 나도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러운데 근데 당신 정말 좋아한 건 진심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몰래 그 짓거리 하는 것에 대해 쾌락을 느끼는데 그놈들은 안 사랑하고 저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순간 푸앗 웃었어요. 웃음도 잠시 확 정색하고 말했죠. 날 사랑해서 뛰쳐가는 그놈들 꽁무니를 따라갔니? 날 버리고 그놈들을 신나게 뒤따라가던데 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랑 이혼하면 카드도 못 쓰고 백수되고 좋은 집 차도 전부 뺏기고 백화점 쇼핑도 못하니까 그게 무서워?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경찰이 신고하기 전에 3, 2, 1 이라고 소리를 치자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리더라고요. 저리 꺼지라고 하며 진심으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니까 아내는 포기한 듯이 그렇게 집을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걱정되어 꼭두 새벽 택시를 타고 온 이사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사님은 절 보자마자 안고 울더라고요. 자기가 괜히 나서서 그 여우 같은 여자애랑 널 이어준 것 같다고, 다 나 때문에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날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힘을 내서 이혼 소송하고 다시 살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전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사님이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캠코더에 담긴 영상 모두 증거로 사용되었고 명확한 증거와 아내의 인정 덕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혼 소송을 끝낼 수 있었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의 위자료도 받고 형식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신혼집을 급매로 처분했고 회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다시 집을 마련했네요.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참 바보 같았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한국에 언제 오냐고 정확히 알려달라는 아내의 문자와 퇴근하기 몇 시간 전부터 전화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물어보는 그녀의 목소리, 언뜻 들렸던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잡음인 줄 알고 무시하고 아내에게 무한 신뢰를 보낸 나의 두남, 이 모든 게 이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유하게 둥글게 산다고 노력했던 것이 아내에게 바람의 빌미를 준 것 같아 정말 스트레스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미 지난 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보렵니다. 이혼 후 내가 가치가 없어지고 남들이 막 대해도 되는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를 다시 찾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이혼 전은 인생이 1막, 이혼 후 인생이 2막 이렇게 살렵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저와 함께 힘내봅시다.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이 상처도 아물고 그땐 그랬지가 되겠죠. 그게 인생인가 봐요. 이제야 인생을 배웁니다. 그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